예, 오늘 양지수 좀 과하게 많이 빠졌죠. 예, 그 지수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 심리적 어떤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선 인근에 5월 21선 같은 경우는 보통 20선을 보시고 황금선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스윙들을 많이 하잖아요. 20선이 이제 3183포인트인데 지금 20선조차도 이탈을 했고 3100 24, 3183. 근데 지금 3119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0선도 이탈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100포인트 단위로 좀 많이 보잖아요. 100포인트 단위로. 그래서 3200포인트가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조차도 이제 깨버리고,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살짝 반등을 했어요. 지금 지수 차트 보시면 10시, 요 부분이 아마 10시일 거예요. 요 부분이 10시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살짝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 밀어서 종가는 저가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밀어내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흐름 쭉 밀어내렸죠. 수피가 이러고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쭉 밀어내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0시에서 11시까지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하루 종일 밀어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살짝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지금 투자자 현황 보시면 외국인이 6천억 그리고 기관이 1조를 팔았어요. 호스피에서만 6천억과 1조. 코스닥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외국인이 1천억, 기관이 1,400억을 이렇게 팔았고요. 그래서 외인 기관이 모두 다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거기에는 이제 배경이 이런 배경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요 실망감에 지금 대주주 기준도 기존에 5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많이 강화가 됐고, 뭐 대주주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도할 때 소득세 내듯이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3억 원 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주주가 안 되려고 연말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윤정부에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의 약화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원복을 시켜놨죠. 그런 것도 있고 법인세도 1%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직권 거래세 같은 경우도 0.1%가 늘어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친시장적이 아닌 반시장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이 좀 섞여 있죠, 여기에. 그것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최대 낙폭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을 보시면 지금 요때 지금 오늘 거의 4%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4% 가까이 빠진 시장을 보면 요때 한번 빠졌어요. 이 부분에서 요때 4% 이상 빠졌죠. 5%까지. 그러니까 4월 7일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올라간 폭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요 5% 포함하면은 지금 26%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한 그 상승 갭이 26%가 되는데 최고 상승치는 한 30% 가까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한가, 상한가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죠. 원웨이로. 그래서 제재 개편안이 뭐 원인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4% 가까이 급락을 했고 최대 낙폭이고 시장 기대에 이 개편안 자체가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되고 쏟아지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아시아 증시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0.몇 프로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00억, 1조 7천억 팔았고 이거 아까 신경 보여드렸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달 만에 1,400원을 찍었어요. 예, 14.4원이나 올라서 이제 달러가 오르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은 매도를 하잖아요. 예, 워낙 강세가 돼야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워낙 이제 약세가 돼버리면 달러 강세가 돼버리면 외국인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낙폭도 제일 뭐 두드려졌다. 이거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4%, 홍콩은 0.3%, 대만은 0.4%, 조국조차도 0.4%인데 우리나라만 4% 가까이 빠졌죠.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요번 자체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DS 투자증권에서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외국인이 그래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랑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예. 증시를 부양하기로 한 방향을 결정을 하면 모든 자원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일반된 한쪽 방향으로만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코스피 5점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서 다른 쪽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어떤 방향성 같은 거는 크게 그래도 모멘텀이 훼손되진 않았다. 우리
증시 부양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5,000포인트까지는 아직도 전문가들이 많이 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노이즈가 있기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업종은 조선과 방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이 지수는 4%나 5%나 4% 가까이 빠지는데 조선주만 이제 5% 가까이 올라서 주가를 찍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요거는 이제 양동다무님이 좀 뉴스를 주신 건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어요. 네, 입법에 대해서 이제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관세 협상 후속으로 입법을 이제 착수를 한대요. 마스가에 대해서 마스가 지원법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할 거고 조선사를 이제 사서 미국의 MRO라든지 고남 제작 등을 전담을 시키는 거죠. 진해 쪽에 TA조선 등이 이제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방향성은 위로 열려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로 이제 신형주거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안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오늘의 낙폭을 설명하기에는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동감해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외국인이 판 거는 맞아요. 판 거는 맞지만 기관조차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세제 개편안도 오늘의 낙폭의 원인이긴 해요. 이게 주요 원인이긴 한데 기타 요소들도 많다는 거죠.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이에요, 고점. 단기적인 지수 고점. 왜냐면은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30%나 지금 상승을 한 상태예요. 30%나 이 상한가 가까이.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이제 조선 방산 원전이라든지 기존에 올라온 그런 주도 섹터들이 거의 다 주가 자체가 2배에서 3배 이상 주가들이 부양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시점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8월하고 9월에 지수 상황을 보시면 항상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횡보장도 거의 없었어요. 예, 하락장세였다. 실제 지수를 보시면 그게 판단이 되실 거고 이건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8월하고 9월은 언제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비수기. 예, 휴가철 비수기이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다 휴가 떠나잖아요. 이때 앉아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들 물놀이장에 있고 휴양지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뭐 지금 저조차도 휴가를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들 보시면은 뭐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휴가를 떠나긴 하잖아요. 짧게나마도.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섞여가지고 증시가 떨어졌을 뿐이지 단순히 이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요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가 여기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중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지금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코스피 5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5천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도 테마를 보시면 지금 우주 항공하고 오늘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요 섹터 전체에서 오른 섹터는 우주 항공하고 김밥밖에 없어요. 네, 두 개 섹터. 그리고 여기는 메인 섹터가 아니죠. 기존에도.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 섹터들이 다 지금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작게는 5%에서 크게는 10몇 프로까지 지금 하락들을 많이 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셀코리아 제가 볼 때는 셀코리아고 이 셀코리아 현상 자체가 멈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모멘텀과 어떤 정책과 기대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급브레이크 걸듯이 이렇게 급락하는 추가가 갑자기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씩 이렇게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점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국인이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맘먹고 계속 자금을 5천억에서 1억까지 투입을 한다면 5천억에서 이제 1조까지 투입을 한다면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국인 마음인 거예요. 그러려면 모멘텀이 받쳐줘야 되고 이 주라는 정부 정책이 적절히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주항공하고 음식뉴 쪽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볼만한 거는 스피어 관련된 뉴스가 어제 있었잖아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에서 일론 머스크가 신년치 1강 줬잖아요. 1조 5천억.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소재가 있지만 얘네가 보급하는 거는 특수 항공이래요. 이 우주에서만 고열과 고압과 어떤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특수 항공인데 그 합금의 원재료, 그 특수 합금의 가루를 얘네들이 이제
그 조합을 해서 납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어하고 계약은 됐지만 그 계약 자체는 HVM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피어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게 된 HVM, 그러니까 HVM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스피어하고 됐지만, 그래서 스피어도 상한가를 갔고 HVM도 상한가를 갔어요. 많이 올랐죠. 자, 스피어 같은 경우인데 지금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흥정하는 기준이 1000억 이상, 그리고 제외할 종목이 지금 100,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단기가열 종목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어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HVM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HVM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할 종목은 우주항공하고 HVM하고 그리고 이제 김밥밖에 없어요. 다들 뭐 잘 아시는 선택처럼 얘네는 이제 그 상승률이 얘네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음식료 쪽에는 우양하고 풀무원이 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는 냉동 김밥이고 우양 같은 경우는 냉동 시퍼음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장이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에서 얘네들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2%, 2.5%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고, 풀버원 같은 경우도, 자, 이거 보시면, 풀버원 같은 경우도 지금 19% 가까이 끝났는데 14%까지 떨어졌어요. 5% 가까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계절성, 스팟성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잠시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양하고 풀버원을 이렇게 추가를 정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이제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들고 온 하나오션을 그대로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오션 이렇게 매도를 안 하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양하고 풀무원을 추가했고요. 노반 X부터는 뭐 1%짜리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 섹터가 다 하락을 했다. 이 원인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 내지는 이걸 히칭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된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김밥 관련된 뉴스고요. 조국에서 냉동 김밥에 대해서 지금 뭐 먹방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마스가는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그 두 개 종목을 좀 추가를 했고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아까 1.4% 정도 빠졌는데 지금 살짝 좀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 정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추가를 후에 우양하고 HVM 그러니까 김밥하고 저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 엑스엔지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1조 5천억. 그거랑 그리고 풀무원 그 정도 좀 추가를 했고요. 오늘은 추가할 종목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고 요거 다음에 이제 좀 키움 공시사항은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공시에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월요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이후에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단기가일 종목 중에 해제되는 종목이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해볼 만한 종목이 그래서 미장 상황만 좀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살짝 올라오긴 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오늘의 종목별 매 관점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리토가 뭐 4% 오르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100억짜리라서 의미가 크게 없고 로켓 헬스케어도 지금 100억도 안 터졌죠. 근데 시간 외에서는 4%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장이 안 좋으면 이런 신규주들이 좀 오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거래가 많이 터지고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신뢰도 높은 종목만 접근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의 등락률 순위에서 10억 이상, 지금 6시가 지났는데 10억 이상 들어온 걸 보면 수젠텍하고 수젠텍이 지금 2% 올랐죠. 2% 올라고 그리고 대한조선이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가 좀 살짝 올랐는데 얘는 이제 단기가일 예고가 뜰 거고요. 8시가 되면 그래서 수젠텍하고 대한조선을 추가를 좀 해줬습니다. 자, 수젠텍 여기 있죠. 2% 오른 거. 수젠텍하고 자, 무양도 아래다 좀 내려놓고 수젠텍하고 대한조선 이렇게 좀 올려놨고요. 자, 이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뭐 시황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도 이제 지수 상황이 이러니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관심 종목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떨어지다가도 낙폭 과대로 살짝 반등하는 이런 포지션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 만한 돈이 몰리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알림을 드리고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또 이제 단기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는 그런 이제 메인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이었죠. 그래서 김밥 같은 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매매 관점을 한번 볼게요. 하나씩 보면 자, 덕산 하이메탈. 자,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5일선까지 이제 내려왔죠. 5일선을 살짝 깼는데 얘도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만 이제 매매를 유의하게 하시면 되고 얘는 500억 이상 터져야지 15%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얘는 반도체 저기 삼성전자의 솔더볼이라는 그 기판과 반도체와 기판을 접합 빼주는 그런 이제 접착 재료를 파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두기를 우리가 옛날에 인두 해보셨죠? 구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재료를 납품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고 그 3기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지금 다 왔고 거래대금 확 줄여놨죠. 100억 이하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돌려줘야 돼요. 정보점이 여기였잖아요. 1973원. 1973원을 지지하고 이렇게 돌려나가는 그림 그렇게 나올 때만 이제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저점을 찍을 때 가령 이렇게 도지 형태로 며칠 나올 때 이럴 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거래대금이 이게 들어올 때 이런 이제 양봉 형태로 5% 이상의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들이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15% 이상 양봉이 나오려면 한 550억에서 600억 정도 대금은 이제 나와줘야 되고요. 기존 거래 대금이. 그다음에 JMB도 정확하게 이제 전 고점을 이렇게 지지를 해줬네요. 7,930원. 그래서 요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요 부근에서 깼다 올랐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은 약 100억 수준인데 얘는 이제 1,000억이 기존 거래 대금이니까 15억 이상 터질 때 이런 이제 작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그때만 좀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NK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 미국 이제 한국에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뭐 항만청인가 거기서 이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 허가에 대한 필수 요소가 평형수 처리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그 평형수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NK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오를 때 같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지지를 많이 했던 포인트가 지금 1,000원 인근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1,000원 인근에서 지지를 많이 했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니까 요만큼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1,2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자,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할 거로 보이고요. 횡보하다가 윗꼬리는 달겠죠. 그래서 5일선이 올라왔을 때 얘를 깨지 않으면서 이런 잠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5m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조선 쪽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얘도 기존 거래대금은 최소 800억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0% 이상 갔었죠. 분봉상인 무빙을 보면 뭐 시원시원하게 돌파가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이렇게 이 정도 한 20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종목이네요. 그다음에 그리고 자 하나오션 자 저는 아직까지 보유 중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너무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7만 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 월봉상에서 요 상단인 박스권과 하단인 박스권으로 두 개의 박스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상단 박스권은 상단 박스권의 하부가 7만 원 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만 원을 돌파하면 얘는 여기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지금 월봉상에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무도적으로 쌌더니 여기를 7월달에 이렇게 크게 자대 양봉으로 돌파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셔도 지금 여기 하단부의 박스권, 지금 하단부의 박스권과 7만 원 위에 상단부의 박스권이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근데 요 상단부의 박스권을 96,000원 레벨이에요. 레벨 자체가. 요 레벨을 충족하면서 지금 11만 7천원까지 올라와줬어요. 근데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향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1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터졌던 거래대금 수준을 보시면 자, 과거에 자, 이 월봉으로 가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서. 과거에 터졌던 거래대금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반도 안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지금 한 4, 5배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요게 관건이다. 네, 요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자, 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KRX로 보시면 이렇게 아예 하단부 박스권을 지지하다가 제가 여기 이틀일지 3일일지 모르겠는데 지지하다가 이렇게 상방으로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요 부분에서 요 장대 양봉에서 잡았고요. 그래서 108,000원 정도 평단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잡아서 아직 홀딩 중이고 그래서 얘는
거래 대금이 지금 1조 5천억까지 여기서 터져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스팟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이후로 지금 여기 갭이 떴잖아요. 또 요만큼의 갭자리가 있습니다. 갭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요 갭을 메우지 않는 한 얘는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봐줘야 되고요. 얘가 꺾인다는 소리는 2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차트에서도 20선을 닫고 올라갔어요. 예. 20선을 닫고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조정을 줄 때조차도. 그다음에 조정을 치면 단계적으로 20선까지는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윙으로 적합한 자리라고 하나모션은 자, 일봉상에서 21선이 스윙의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시면 7만 원 위로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10만 원 위에서 얘가 롤링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롤링을 할 때 얘가 며칠 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대부분이 21선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20선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뜨겁게 마스카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 다음 주나 최소 2주 내에 아마 법안 발의가 되겠죠. 마스카 법안이. 그래서 그 법안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얘는 뭐 조정을 주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고가누리 횡보하는 형태, 그 정도 이상의 횡보는, 그 정도 이상의 조정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 또 상승을 하고 또 고가누리 횡보를 하다 또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거래 대금은 여기 보이시는 8,900억 약 1조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려면 얘는 일본봉에서 100억에서 300억 사이에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HVM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는 돌파를 했습니다. 기존의 신고가가 34,000원이었는데 여기를 시원하게 갭으로 돌파를 해서 살짝 깨는 듯 하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아줬죠. 그래서 저 일등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한 편이지만 얘도 오전에 오전 시간대죠. 10시 27분. 그러니까 10시 27분에 상한가를 들어가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충분히 강할 수 있는 애니까 자 얘도 이제 테슬라한테 수주를 받았잖아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하고. 재료로 보면은 S급은 안 되더라도 A급 재료는 돼요. 최소한 뭐 S급, A급, B급, C급, 뭐 D급이 있다면 이 중에 요 5개 레벨 중에 A급 이상의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도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젠텍이 시간의 단위가에서 2분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수젠텍은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대요. 그래도 약국에서 치료제 대란이 일어나서 뭐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 이슈가 좀 올라왔는데 전고점 수준은 약 30% 정도 9,400원 이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요때부터 밑꼬리를 달면서 요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왔죠. 요 봉에서 돈이 들어와서 매물 소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가 오늘도 매물 소화를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매물 소화를 한 요 주요 봉들의 종가 수준 위에서 도가를 형성하고 있다면 얘는 요 윗꼬리는 아무리 길더라도 매물 소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장이 지속적으로 안 좋을 거예요. 계속 이제 안 좋다가 단기 반등했다가 그리고 또 안 좋다가 단기 반등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런 하락 시기에 요 수젠텍 같은 종목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젠텍을 좀 추가를 했고요. 거래 대금도 오늘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오늘 1,000억 가까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젠텍 그래서 이 기존 거래 대금은 지금 오늘 16% 갔고 그저께 18%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평균 대금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500억 터졌고 이때는 9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 태어난 레벨이 요만큼 7천억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6천 몇백 원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900억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억이면 일본봉에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터질 때 그때 얘를 돌파 돌림에 그쵸? 이런 돌파 돌림에 요 돌파 시점 그리고 요 올라가는 돌림 시점 이런 시점에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대한조선. 자, 대한조선이 상장 시기가 기가 막히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선박, 중대형 선박, 그 선박을 만들고 원유 운반선부터 석유 제품 운반,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스가 관련돼서도 얘네가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농후한 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어라고도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1조 3천억이나 터졌고요. 이제 1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10만 원까지 거의 갔다가 99,4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 정도 좀 하락을 해서 종가를 형성하긴 했는데 시간 내에서 2%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이 롤링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편할 거예요. 요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요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요 안에서 얘가 롤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린 지쳐가지고 이제 손절하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주포는 요 박스권 안에서 편안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8만 원에서 요 10만 원 사이, 요 사이에서 지금 롤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는 조선주들이 같이 오르면서 얘도 상승을 할 때, 최소한 그 상승치는 요 일본 봉상의 120선 위에서 롤링을 할 때 돌파 돌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가 이런 상승을 할 때 기준 거래대금을 보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억 정도. 그러니까 얘는 기준 거래대금을 7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억. 일본봉에서. 봉상에서. 그러니까 70억이 터질 때 대한조선은 월요일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아난티.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다 외국인이 빠졌어요. 특이하게 얘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아난티라는 종목은 자, 외국인이 들어왔고 다른 것도 볼까요? 좋은 사람들은 팔았네요. 일신석재 얘는 뭐 거래대금이 워낙에 없네요. 근데 아난티는 특이하게 외국인이 10억 이상 사줬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또 사준 종목이 반도체 쪽에 좀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나 얘 보시면 11억 들어왔죠. 그리고 메커스. 그리고 얘는 이제 팔지도 않았네요. 이거 삼성전기 좀 많이 들어왔죠. 24억. 그리고 세아메카닉스. 이 정도. 뭐 얘가 크게 팔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와 우리 대북주 쪽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 외국인 수급이 뭐 크진 않아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팔지만 않은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11,800원 종고점이 이제 13%밖에 안 남았고 충분히 이 길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천억이 터질 때 15%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천억이 안 터졌죠. 800원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한 10% 이내의 상승률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추세가 좋습니다. 추세가 아주 좋고요.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4%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5%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예, 이러면 거의 뭐 지수에 역행하는 뭔가 주포가 로도를 가지고 롤링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충분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천억 터질 때 동파 돌림을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25억에서 최소 35억 이상 터질 때 그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너지 제가 이제 보여드린 종목들이 거의 이런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 고점이 있으면 거의 고점 인근에 10% 내외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리죠. 예,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을 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상단에 배치를 하고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매매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0% 정고점이 이제 10%밖에 안 남았고 요게 이제 길목이죠. 그래서 이런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단지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그거를 결정을 한다. 우리 지수로는 외국인이 키를 잡았듯이 자 종목별로 키를 잡은 거는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그래서 1200억이 나오려면 얘도 15억에서 25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질 때 돌파한 돌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 에너지도 외국인이 안 팔았네요. 예, 외국인이 안 팔았어요. 위치상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얘는 설비 제작 업체인데 옛날에는 포스코 퓨처엠에 리튬 양극재를 공급을 했었대요. 그거까지 좀 하는 애인가 봐요. 설비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월 5%잖아요. 5% 상승을 했고 대북주, 경협주도 3.7%나 상승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만 봐도 얘네는 자, 요런 애들 뭐 일시그널 보이는 애들 요런 애들하고 비춰봤을 때 어때요? 예, 이런 하락들 막 10%, 8%, 5%막 17% 이렇게 했잖아요. 보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락만 하지 않은 것도 뭔가 되게 특이점. 예, 요거 자체가 특이점이다. 주식은 특이점을 찾는 작업이잖아요. 특이점. 특이점을 찾는데 시장하고 다른 움직임.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어떤 징후나 결과치와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른 양상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시는 분들이 주식에서 보면 이제 큰 수익을 좀 쟁취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분석을 해보니 요즘 트렌드는 뭐 그런 게 있다. 뭐 예를 들면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진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 영상을 봐더라. 내지는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더라. 뭐 이런 특이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도 보시면 열심히들 찾으시잖아요. 우리 지수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특이점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지금 지수 4% 빠졌는데 어때요? 지금 1% 올려놨죠. 그래서 전고점이 7만 원 위치고 17%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은 3천억이다. 자, 3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45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겠죠. 그때 돌파 돌리를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자, 좋은 사람들이 오늘은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올려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횡거를 해줬고요. 여기 분봉상에 흔적을 보시면 자, 분봉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자, 위아래로 폭이 작으면서 위아래로 이 폭이
예,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작으면서, 자, 단기적으로 여기 뭐 커봤자 한 6% 정도 될 거예요. 6% 정도. 그러니까 위아래로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위아래로 폭이 작으면서 이렇게 고가에서 횡보를 하는데, 요 횡보하는 기간, 요 기간 자체가 요만큼 횡보했냐, 아니면 요만큼 횡보했냐, 요만큼 횡보했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 이후에 나오는 상승의 길이와 그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만큼 짧게 횡보를 한 주식은 가령 요만큼밖에 못 가요. 근데 요만큼 길게 횡보를 한 주식은 요게 몇 배를 나요, 이렇게. 요 파동 자체도 클 뿐더러 요 길이 자체도 엄청나게 이하고 차이가 집니다. 네, 요거를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지금 횡보를 해줬는데, 이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하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횡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나, 이렇게, 자대 양봉이 나오겠죠. 우리 광복절 이후로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쯤에서 한 번 더 거기 가기 전에 아마 슈팅이 나올 텐데, 대미 방북 일정이 대통령 이제 수방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한번 이런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750억 정도가 터지면 15% 이상의 양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750억이면 일문봉에서 15억 정도 터집니다. 15억이면 이제 충분하고요. 그 정도 터질 때 집중을 하시는 걸로 하고, 일신 석재. 석재는 지금 아난티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일신 석재가 2등이네요. 좋은 사람들이 3등이고, 일신 석재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도 거래대금 750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보 쪽까지는 3,000원인데 너무 높네요. 높긴 높아요. 그래도 얘네들 간에는 지금 뭐 오늘의 1등과 2등과 3등은 얘네들에도 얘네들 간에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신 석재가 뭐 아난티에 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 얘를 홀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주의 깊게 세 종목은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흐름 그다음에 이제 하나엔진도 오늘 지수 4% 빠지는데 1%나 상승을 했습니다. 1%, 1.4%. 그래서 얘도 고점에서 아침에 뭐 아난티와 같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기적인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한 1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10%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하고 옆으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형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가 위에서 롤링 중이고 여기 자체가 이제 신고가예요. 지금 32,430원이 신고가 위에서 고가놀이 흥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얘도 뭔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하나엔진도 조선 관련된 엔진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조선주에 엮여 있어요. 조선 섹터에. 일단 뭔가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도 이렇게 충분히 칠 수 있는 끼와 그 시장에 관심이 있는 애예요. 역대도 2천억 이상 이제 터져줬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2천억 이상 터질 때 그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고 2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35억에서 45억 정도 터질 때 그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자, 외국인이 유일하게 팔지 않은 섹터, 팔지 않거나 산 섹터. 자, 하나마이크론 10억을 샀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그래서 얘는 이 5일선 인근에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해요. 지수가 확 밀어버리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근데 하락을 맞으면서도 외국인이 들어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렇게 돌리는 어떤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대도 많이 지금 떨고 났고요. 이제 금액이 이제 늘어날 순서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도 1,5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인데 지금 요거를 기준 거래대금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17% 터졌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을 1,300억 수준으로 기준 거래대금 이제 수정을 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메커스. 자, 메커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엮여 있는데 얘도 외국인이 8,900만 원 샀네요. 샀는데 지금 정고점이 아니고 얘는 이제 신고점, 시고가죠. 그래서 28,500원이 신고가고요. 25% 정도 남았고, 지금 건전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21선 타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21선 타고, 자, 엄청난 슈팅 나왔고요. 그리고 21선 타고 쌍항따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타고, 자, 슈팅이 15% 이상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 얘는 5일선, 11선을 이제 깨면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 애인 거예요. 얘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21선이 지금 단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죠. 21선이 위치가 21,000원 정도 됩니다. 21,000원. 그러니까 한 5, 6% 정도 더 빠지면 얘는, 거기가 이제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00억이 기준 거래대금입니다. 1,000억 터질 때 보시면 되는데 1,000억이면 일무봉에서 15억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갈 때 얘도 이제 같이 움직일 거고요. 반도체줄 뭐 삼성전기, 세아메카닉스, 삼성전자 움직일 때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렇게 한번 15만 원을 뚫어줬다가 아쉽게도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 삼성전자의 그 22조 이슈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거에 얽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퇴익관 뉴스들이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요 4,000원 터질 때 그때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4,000원이면 분봉상에서 한 55억
예, 55억에서 65억 정도 터질 거예요. 그때 돌파 놀림을 놓치면 아주 좋은 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도 4,000원. 자,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죠. 요 초록 터질 때 같이 보시면은 유효하겠고요. 반도체들. 얘도 이제 저고점은 일단 이탈을 했네요. 이탈을 했는데, 요때도 한번 20도까지 이탈을 했는데, 다른 애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약하긴 한데, 얘도 거래대금이 1,000원까지 터져야지 이제 갈 수 있는 애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오늘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나마 이제 마이너스 4% 정도로 쏜방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1선 인근, 지금 21선이 57만 5천 원인데, 57만 7천 원의 조가를 형성했으니까 21선 위에서 지금 방어는 잘 해주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5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고요. 1,500억이면 일본봉에서 2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풀모어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19% 가까이 끝났는데 지금 14%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정도 좀 넥스트에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슈팅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수림을 좀 밀어놨고요. 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양을 매매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풀모어보다는 우양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장주니까요. 그리고 얘는 전고점을 딱 지금 맞춰놨네요. 여기서의 전고점이 4,475원인데 지금 4,490원이 딱 상한가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렇게 한 마이너스 한 3에서 4% 정도, 그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새로운 이제 탄력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겠죠.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김밥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적으로 붐이 인다든지 뭐 그게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미국과 뭐 유럽과 뭐 이런 데로 뭐 확산이 된다던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게 나올 때만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일전개부터는 기존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하로는 그리고 여기 카카오페이부터는 좀 종목 삭제를 할 예정이고요. 얘 20선 다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다난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탈했죠. 20선을.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요. 로보티즈도 20선 이탈했습니다. 또 삭제를 하고 그다음 현대제철도 이탈, 삭제, NHN KCP도 이탈, 삭제, 동사는 너무 많이 이탈했죠. 15%나 빠지고 다 삭제를 하고 하이스틸도 삭제, 더신도 삭제, 한국전력도 삭제. 자, 20선 이탈을 하면 일단 삭제를 하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고요. 카카오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월요일에는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게 요 하나오션부터 HVM, 수젠텍, HVM하고 HVM은 이제 상한가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 W 쌍바다 그 매매를 해가지고 좀 매매가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HVM하고 수젠텍 시간에서 2% 올랐죠. 그리고 대한조선 2% 올랐잖아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윗꼬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윗꼬리를 얼마만큼 먹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한다는 생각으로 월요일에 보시면 되겠어요. 힘이 좋다면 조선주가 만약에 이제 조선 섹터 월요일에도 강하다면 이 윗꼬리를 하나 다 먹겠죠. 거래대금도 아까 뭐 75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정도 이상으로 터지면서 분당 거래대금이 그러면 이제 상승을 이끌겠죠. 그리고 아난티 위치가 아주 좋죠. 외국인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강은에너지도 지금 매물 흡수를 했죠. 어제도 오늘도 그 매물을 다시 한번 이식을 받았죠. 올리기 위해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자 마이너스 4%인 장인데 지금 1% 가까이 올려놨고요. 아주 좋고 뭐 일신하고 좋은 사람들은 아난티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하나 엔진도 행복이 가는 길이죠. 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 엔진. 자, 뭐 그 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아서 스윙하시는 분들이 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항상 그래요. 하락에 대해서 어떤 하락 시그널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뭐 가령 지수에서의 너무 많이 올라온 지금 고점이다. 고점인데 한 번도 21선을 깬 적이 없는데 20선을 이렇게 오르같이 깬다든지 이게 다 지지를 해줬잖아요. 20선을 깬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안 했었는데 매도를 시작했다든지 아니면은 거래대금 수준이 주도적으로 뭐 15조까지 계속 올라가셨었는데 얘가 갑자기 10조대로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RSI 뭐 과매수 그런 이제 지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현상이나 지호들 가지고 조금씩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어떤 비수기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월 말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관세 협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죠? 아주 중요한. 그리고 FOMC 그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이슈들이 해소되고 나서 나는 내 비중을 지금 포트에 주식을 가진 포트가 한 50% 정도 되는데, 아, 이것도 리스크가 있다. 어떤 이슈들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방향성이 상반일 때, 그때 난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는 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비도 뭐 하루 이틀 내리지,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내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온 뒤에 뭐 땅도 더 굳는다는 격언도 있듯이, 오늘 좀 많이 좀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좀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장 이제 경험상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손절 타이밍이더라고요. 예,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참다가 보통이 그게 다 해가지고, 그때 손절을 하면 그걸 이제 거의 뭐 깡통이 나는 시점인 거고, 내 리스크를 느끼고 나서 내가 고부감을 되게 느꼈을 때, 되게 괴로울 때, 그 최초로 괴로운 그 시점 자체가 가장 빨리 내가 손절을 짧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받는 인도이트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좀 고생이 많으셨고요. 일단 당분간은 하락이 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신규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좀 나올 때 그때부터 좀 비중을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